봐봐. 오늘 정적분 끝낼 거고 그다음 정적분과 넓이 사이의 관계를 할 거예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하는데 진짜 잘 들어야 돼. 일단 정적분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부정적분에서 이제 부정적분은 적분상수 C가 튀어나오잖아. 그 적분상수 C 때문에 적분 결과를 일정한 값으로 정하지 못했어. 그래서 부정적분 그랬잖아요. 근데 정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값이 일정하게 나와서 정적분이야. 값을 일정한 값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윗끝 대입한 거에서 아랫끝 대입한 거 빼면 어떤 상수를 일정하게 나오니까 그 값을 정적분의 값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테그랄 fx dx 이러면 fx를 적분 변수 x에 의해서 적분하시오 이 뜻이고,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하면 라지 fx 더하기 c가 fx의 부정적분 결과였죠. 근데 정적분이라고 하는 건 이 인테그랄 저 기호에 여기 아래끝 여기 윗끝이라고 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a부터 b까지 이렇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얘를 구하는 게 정적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를 구하는 방법은 fx의 부정적분을 구해서 라지 fx ab 이렇게 쓴 다음에 윗끝 대입한 거 마이너스 아래끝 대입한 거, 그러니까 fb 마이너스 fa로 이렇게 구했었다고. 맞지? 그리고 이 값은 하나의 상수로 일정하게 결정되는 값이니까 정적분의 결과는 항상 아래끝 윗끝이 상수일 때 항상 결과는 상수다. 이것까지 생각하라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인테그랄 1부터 2 2x-1 dx 얘를 적분하시오 그러면 2x-1의 부정적분을 찾는 거야. 그럼 2x-1 적분하면 어떻게 되니? x제곱 마이너스 x죠. 그리고 1부터 2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윗끝 대입 마이너스 아래끝 대입, 그러니까 4-1에서 1-1을 빼는 거죠. 그럼 답이 얼마니? 4-2지. 어떻게 1이니? 2 대입하면. 그치? 그럼 2 빼기 0이니까 얼마? 2 이렇게 찾을 수 있었다고. 맞지? 그러니까 윗끝 아래끝이 변수 아닌 상수일 때는 정적분 값은 항상 무슨 값이라고? 상수, 숫자로 나온다. 실수로. 근데 만약에 봐봐. 얘들아, 봐봐. 1부터 예를 들어서 x까지 2t-1의 dt 얘 값을 구하시오 그러잖아. 그러면 아래끝이 상수, 윗끝이 변수잖아요. 그럼 얘를 구하는 방법은 일단 마찬가지로 2t-1의 부정적분을 구해요. 근데 적분 변수가 t니까 부정적분도 t에 대한 식이겠죠. 그럼 t제곱 마이너스 t가 되고, 맞지? 아래끝 1, 윗끝 x이기 때문에 윗끝 마이너스 아래끝,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x에 1 대입하면 0이니까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아래끝 윗끝 둘 중 하나가 지금처럼 상수 아닌 변수가 오면 그 값은 상수가 아니라 무슨 수가 오는 거야? 변수, x에 대한 식이 와요. 그러니까 정적분 결과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언제? 윗끝 또는 아래끝이 변수일 때. 지금처럼. 그럼 봐봐. 그럼 얘를 x에 관해서 미분하시오 그러면 이런 결과로 인해서 요놈 정적분 값이 x제곱 마이너스 x니까 얘를 x에 관해서 미분한 거랑 똑같죠? 그럼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 2x-1이지. 근데 그 2x-1은 이 피적분함수 2t-1에다가 윗끝 변수를 대입한 거죠. 그러니까 t 대신 윗끝 x를 대입해서 2x-1을 구한 거잖아. 그러니까 아래끝 상수고 윗끝 변수일 때 피적분함수가 적분 변수에 대한, 즉 t에 대한 식이 나오면 걔를 윗끝 변수에 대한 함수로 해석해서 걔를 미분하면 피적분함수에 윗끝 변수를 대입한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요놈의 결과는 변수 x에 대한 식이라고. 근데 걔를 x에 관해서 미분하시오 그러면 이 피적분함수가 완벽한 t에 관한 식이니까 윗끝 변수 x를 t 대신
대입한 식의 결과가 나오죠. 맞지? 마찬가지로 얘가 ft가 아니더라도 t 곱하기 ft dt, 그러니까 지금처럼 피적분 함수가 완벽한 t에 관한 식이면 이 정적분 값을 미분했을 때 t 자리에다가 x를 대입한 xfx의 결과물로 나와요. 맞지? 근데 피적분 함수에 적분면수 t에 대한 식이 아니라 불순물이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2x-1 ft/dt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얘를 미분한 결과가 여기다 t 자리에다가 x 대입한 2x-1 곱하기 fx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피적분 함수에 얘들아 적분변수 t가 아닌 어떤 문자가 들어가 있어? 변수가 x. 그러니까 순수한 물질이 아니라 불순물이 섞여 들어간 물질이라고. 그럼 불순물을 뭐 해줘야 돼? 따로 빼줘야 돼요. 어떻게 빼주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그냥 얘를 전개하는 거야. 전개하면 1부터 x까지 2x ft 마이너스 ftdt가 되고, 다항식의 정적분은 각항 정적분하고 같으니까 얘를 이렇게 뽑는 거지. 이렇게 찢는 거지. dt 더하기 1부터 x까지 마이너스 ftdt 이렇게. 맞죠? 그럼 얘는 2x는 변수 아닌 상수로 취급해서 인테그랄 밖으로 빼내는 거지. 왜? 적분변수가 t니까. t가 아닌 문자는 밖으로 빼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2x-1이 변수 아닌 상수로 취급돼서 그냥 2x-1을 인테그랄 밖으로 뭐 해주면 돼? 밖으로 빼주면 되죠. 얘를 상수 취급해서. 동의하니? 이렇게 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이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바라보는 태도이고, 물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대하는 태도는 행동 강령 두 가지가 있어. 내가 만든 거. 내가 만든 거라기보다는 교과서에서 제시한 거. 그거는 뒤에 약점 유형 정보 파트에서 좀 더 진하게 다룰 거고, 지금은 딱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봐봐.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를 이렇게 정했다. 봐봐. fx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gt dt. 얘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fx예요.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잖아. 근데 아래 끝이 상수고 위 끝이 변수기 때문에 이 정적분 결과는 변수 x에 대한, 위 끝 x에 대한 식이 되죠. 그러니까 x에 대한 함수가 된다고. 근데 얘를 바라보는 태도는 두 가지를, 행동 강령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돼. 첫 번째는 뭐냐? 대입하고 싶은 마음. 무슨 말이냐면 여기 x 대신 a를 대입해봐. 그럼 좌변 fa고 우변은 인테그랄 a부터 a까지인데 윗끝과 아랫끝이 같은 정적분 값은 항상 얼마니? 0. 그래서 fa 얼마? 0. 두 번째, 뭐 하고 싶은 마음? 미분하고 싶은 마음. 좌우변을 x에서 미분하면, 좌변이 x에서 미분하면 뭐니? f'x. 우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야? gx지. 왜? 피적분 함수가 완벽한 t에 관한 식이니까. 얘를 x에 관해서 미분하면 윗끝 변수 x를 t 자리에다 대입한 gx가 되죠. 아, 그러니까 이 피적분 함수가요, fx의 도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미분만 하더라도 도함수가 그대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 도함수를 이용해서 원함수 fx를 추론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 이래서 왜? 두 가지 마음이 들어야 되니까. 이걸 보고 두 번째, 미분하고 싶은 마음에서 도함수가 나오니 도함수를 가지고 원함수 fx를 추론하는 미적분학의 기본 마인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면 돼요. 이거는 좀 어려운 것들은 뒤에 있어. 약점 파트에. 됐지? 이 정도. 대입하고 싶은 마음, 미분하고 싶은 마음. 됐습니까? 여기까지 질문.
없니? 그럼 문제 풀어볼까요? 봐봐. 15번 가볼게요. 다항함수 fx가 있답니다. f가 다항함수. 근데 fx는 3x제곱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2x-1 ft dt래. 그때 f1의 값을 구하시오 이랬네. 그럼 나보고 fx 찾으란 얘기거든요. 근데 fx를 보니까 정적분 기호가 보이네. 근데 정적분의 윗끝과 아랫끝을 볼까? 아랫끝, 윗끝. 둘 다 뭐니? 상수. 그럼 얘는 결과가 상수니 변수니? 변수죠? 이런 거 낚이면 안 돼. 봐봐. 피적분함수가 완벽한 적분변수 t에 관한 식이면 윗끝 상수고 아랫끝이 상수일 때 제 결과는 무조건 상수거든? 근데 불순물이 들어가 있죠. t가 아닌 무슨 불순물? x라는 불순물. 그게 뭐야? 2x-1이잖아. 그럼 적분 변수가 t니까 2x-1은 무슨 취급하는 거야? 상수 취급하는 거죠. 맞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상수 취급하면 상수는 인테그랄 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죠. 그럼 이렇게 하는 거지 뭐. 3x제곱 더하기 얘 밖으로 튀어나와서 2x-1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2 ft dt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러면 이 0부터 2까지 ft dt의 정적분 결과는 상수니 변수니? 이제 완벽한 상수지. 왜? 완벽한 t에 관한 식이니까. 그럼 얘가 상수니까 뭐 a로 둔다면 fx식 자체가 3x제곱에 2x-1 곱하기 a가 되죠. 그치? 이게 fx야. 그럼 얘 전개하잖아? 2ax-a x에 대한 2차식이 되겠죠, fx가. 근데 봐봐. 지금 얘를 a로 뒀지 근데. 그리고 얘가 fx잖아 지금. 맞지? 그럼 이 fx를 여기 정적분 ft에다가 x에다 t 나온 식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얘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잘 봐.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t dt는 0부터 2까지 여기다 t 대입한 거니까 ft는 3t제곱에 더하기 2at 마이너스 a dt죠. 맞아? 그럼 얘를 적분해보자. 그럼 얘 부정적분 구해볼까? 3t제곱 적분하면 어떻게 돼? 얘는 at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2. 그럼 윗끝 대입 마이너스 아랫끝 대입인데 아랫끝은 0 대입하나 마나 0이죠? 생각하지 말고 2 대입하자. 그럼 8 더하기 4a 마이너스 2a니까 얼마예요? 2a 더하기 8이네? 근데 그 값이 요 놈인데 얘를 뭐로 둔 거야 우리가? a지. 그러니까 얘가 a지. 그럼 얘 넘기고 8 넘기면 a 얼마예요? 마 8이다 이렇게 구하면 돼. 그럼 따라서 fx가 정해지죠. 3x제곱에 a가 마 8이니까 마이너스 16x 더하기 얼마야? 8. 그럼 f1의 값을 구하시오라 했으니까 x 대신 1 대입해봐. 얼마니? 3 빼기 16 더하기 8이니까 빼기 13 더하기 8? 얼마야?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래서 답 몇 번? 3번 이렇게 찾으면 돼. 할만하죠? 이제부터 점점 들어갈 거야. 봐봐.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이디어가 중요했죠. 그러니까 얘가 함부로 상수라고 말하면 안 돼. 왜냐면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를 항상 보라 했지. 불순물. 적분변수 t인데 불순물 x가 섞여 있으니까 x를 빼줘야죠. 16번. 16번이 이제 정적분을 바라보는 태도죠.
다음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대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가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래. 그때 fa 값 구하래요. 근데 a는 양수래. 오, 쓰러질 뻔했네. 근데 잘 보세요. 아래급 변수고 아래급 상수고 윗급 변수지. 그럼 얘는 사실 정적분으로 정의되는 함수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 2차 함수잖아, 결과가. 그럼 정적분으로 정의되는 함수를 바라보는 태도는 두 가지가 있지. 첫 번째는 뭐? 대입. 두 번째는 미분. 그럼 첫 번째 대입하고 싶은 마음을 한번 여기다 써볼까? 그럼 대입할 때 이 x에다가 대입할 건데 뭘 대입할 거냐면 아래 끝과 같은 상수를 대입할 거야.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x 대신 a를 대입해. 그럼 좌변은 인테그랄 a부터 a까지니까 얼마야? 0이지. 우변은 x 대신 a 대입하면 다음과 같잖아. 그리고 얘 인수분해 되지. 어떻게? a-5 곱하기 a 더하기 3. 그럼 걔가 0이 되는 a 값은 5 또는 마이너스 3 나오는데 a가 무슨 수? 양수. 그래서 a 값 얼마? 5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럼 두 번째 봐봐. 뭐 하고 싶은 마음? 미분. 양변 x에 관해서 미분해. 그럼 얘 얼마예요? 좌변? x에 관해서 미분하면 그치 fx. 우변은 x에 관해서 미분하니까 2x-2지. 그럼 따라서 fa 값은 a가 오라 했으니까 f5의 값이고 10 빼기 2니까 얼마야? 8. 그래서 4번 이렇게 찾아주면 돼. 이해됨? 이런 마인드 꼭 챙기세요. 성우야 괜찮아? 나 졸린 거 이해함. 아유 어떡하냐 졸린데.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17번도 뭐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지. 똑같은 가볼게요. fx가 다항함수인데 x제곱 fx가 다음과 같대. 3x 6제곱에 마이너스 x 4제곱 더하기 1 더하기 2배에 대해서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tf dt래. 맞니? 오우, 왜 이렇게 복잡해. 그때 뭘 구하래요? f 2분의 1? 그럼 나보고 fx 찾으란 얘기네? 근데 볼게요. 봐봐. 문제 보면 정적분 값이 들어가 있지. 근데 정적분을 보니까 아래끝 상수, 윗끝 변수지. 그럼 두 가지만. 첫 번째 대입, 두 번째 뭐? 미분. 그럼 첫 번째 대입하고 싶은 마음부터 한번 가보면 뭘 대입하는 거야? 양변에? 1. 아래끝과 같은 상수 1을 대입하는 거야. 그럼 좌변 얼마예요? 1 대입하면 F1. 우변 1 대입하면 3 빼기 1 더하기 1. 얘는 0이지. 그럼 얘는 그럼 얼마? F1이? 3. 두 번째 미분하고 싶은 마음. 좌변 x관에서 미분할까? 그럼 곱함수 미분이지. 그럼 앞에 거 미분 2x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죠. 얘가 좌변. 우변은 얘 x관에서 미분하는 거니까 18x 5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인데 플러스 1은 상수니까 미분하면 0. 얘 2 곱하기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미분하면 얼마일까? 얘들아 얘 미분하면 얘 정적분 미분에다가 2 곱하면 되죠.
근데 정적분 보니까 피적분 함수가 완벽한 t에 가는 식이죠. 그럼 쟤를 x1에서 미분하면 이 t에다가 x를 뭐 하면 돼요? 대입한 결과가 나와. 그래서 2 곱하기 x fx가 나오지. 보통 너희들 이런 문제 많이 풀어보면 감이 올 거야. 이게 얘랑 사라져요. 좌변으면 똑같이 있지. 약간 이런 구조가 많아. 좌우변에 똑같이 사라지는 거 미분하면. 그럼 좌변 뭐만 남아? x제곱 곱하기 f'x 남고, 우변은 18x 5제곱에 마이너스 4x 세제곱 남지. 그럼 여기서 f'x를 찾을 수 있거든? 근데 우변 늘 x제곱으로 인수분해 보면 그 x제곱을 제외한 나머지 인수가 f'x라는 얘기죠. 그럼 f'x는 18x 세제곱 마이너스 4x? 보여?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f'x는 한 번에 갑니다. 이거 양변 x제곱으로 나누는 거 아니다. 이해하지? 나누는 순간 x가 뭐가 아니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야?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인수분해 해줘야 돼, 얘. 그래, 알아서 해줄게. x제곱으로 인수분해. 그럼 18x 세제곱 마이너스 뭐야? 4x. 얘가 f'이지? 18x 세제곱에 마이너스 4x. 근데 나는 뭘 찾아야 돼, 지금? fx 찾아야 되지. 근데 도함수가 있네? 그럼 뭐 하고 싶어져야 돼? 적분. 그럼 얘를 적분하면 fx는 얘 적분해봐. 어떻게 돼? 4분의 18이니까 2분의 9x 4제곱 마이너스 얘는 2x제곱 플러스 뭐 생겨? c 생기죠. c를 얘로 정하라는 얘기네. 무슨 느낌인지 알지 지금? 두 가지 마음이 왜 들어야 되는지 이제 감이 오죠? 그럼 여기다 x 대신 1 대입해보자. 그럼 f1은 2분의 9 마이너스 2 더하기 c인데 걔가 얼마 나와야 돼? 3. 그럼 얘가 3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야? 2분의 5지. 그럼 넘기면 3 빼기 2분의 5니까 c가 얼마여야 돼? 2분의 1 맞죠? 그럼 2분의 1이니까 fx가 결정되네요. 그럼 fx 추론 끝이죠. 그럼 여기다 x 대신 얼마 대입하라고? 2분의 1 해볼까? 대입하면 되죠. 2분의 9 곱하기 2분의 1의 4제곱 얼마야? 16분의 1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제곱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그럼 몇? 뭐야? 얘 없어지네? 뭐 한 거야? 미친 짓 한 거네요? 32분의 얼마야 그러면 답이? 9네. 괜찮아 얘들아. 답만 맞으면 되지. 32분의 9.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상쇄되네. 32분의 9가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할만하지? 막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18번인데 너희 들어갈게요. 봐봐. 18번인데 이거 되게 중요. 내신에서도 많이 나오는 아이디어임. 볼게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대요? 2로 가까이 갈 때 x-2분의 1 곱하기 인테그랄 2부터 x까지 t-1의 세제곱 dt거든. 이 값을 구하래요. 근데 봐봐. 이렇게 가는 거야. 봐봐. 극한이라서 갑자기 적분과 짬뽕 되니까 졸래 무섭게 생겼지. 그러지 말고 천천히 보면 돼. 내가 알려준 거. 뭐냐면 이 정적분부터 먼저 보는 거야. 이 정적분의 피적분 함수를 보면 적분면수 t에 관한 완벽한 식이 나와 있죠. 그럼 아래 끝이 지금 상수 2고 윗끝이 변수 x이기 때문에 이놈의 결과는 완벽한 x에 관한 식이죠. 변수잖아. 그럼 얘가 x에 관한 식이니까 난 얘를 fx로 둘래. 괜찮니? 그러면 저 다음 극한이 이렇게 변하지 않니?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x-2분의 1 곱하기 fx니까 fx가 분자로 올라가죠. 그리고 x가 2로 갈 때 분모가 어디로 가? 0.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이 값이 결정되니? 0. 0분의 0꼴의 부정형이어야 이 값이 결정될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F2는 0이죠? X 대신 2 대입하면 0이잖아. 윗끝 아래끝 같으니까. 그러면 F2가 0이라는 걸 확인했으니 분자에다가 0을 빼도, 그러니까 F1을 빼도 여전히 시계값에 변화가 있니 없니? 없어. 그럼 얘는 뭐의 정의야? 미분계수의 정의죠. x 이퀄 2에서의 함수 fx의 미분계수잖아. 그럼 얘는 뭐야? f 프라임 2란 얘기죠. 그럼 f 프라임 2는 fx를 미분하는 얘기인데, fx를 미분하면 얘가 얼마예요? x-1의 세제곱인 거 보여? 아니 피적분함수가 완벽한 t가 가는 식이잖아. 불순물이 없잖아. 그럼 얘를 미분하면 t 대신 x가 들어간 x-1이 x-1의 세제곱이 f'x지. 그럼 f'2는 여기다 2 대입한 거니까 얼마야? 1 이렇게 찾으면 돼. 됐지? 이제 정적분의 진짜 의미를 탐구할 거야. 정적분의 찐 의미. 지금까지는 얘들아 정적분 계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얘 계산할 때 fx 부정적분 찾고 그 부정적분에다가 윗끝 대입한 거 마이너스 아랫끝 대입한 거로 얘를 계산했지. 그거는 선생님이 첫 시간에 정적분 첫 시간에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해석이라고 했거든. 그 이유를 지금부터 밝힐게요. 봐봐요. 원래 정적분의 의미가요, 얘가 어떻게 탄생됐냐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탄생된 놈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전제 조건이 들어가 있어. 봐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 정적분의 의미는 함수 fx와 x 이퀄 a, x 이퀄 b 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얘의 의미는 x축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y 이퀄 fx 이렇게 그려지면 지금 fx가 x축 위에 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전제 조건을 만족하지. 그리고 x 이퀄 a가 여기 있다 치고 x 이퀄 b가 여기 있다고 치면 x 이퀄 a, x 이퀄 b 그리고 함수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게 여기지. 이 부분의 넓이가 요 놈이에요. 아, fx가 피적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x축과 x 이퀄 a, x 이퀄 b로 둘러싸인 부분의 요 놈의 넓이구나. 근데 이 부분의 넓이가 어떻게 하면, 야 단순히 생각해봐. 얘 넓이를 구하려면 뭔가 졸라 복잡해 보이는데, 복잡할 것 같은데 그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우린 이미 구했거든. fx의 부정적분을 찾은 다음에 얘에서 얘 대입한 거 빼주면 돼. 근데 왜 그렇게 될까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어. 어떻게 피적분함수를 적분해서 대입한 걸 뺐더니 어떻게 이 넓이가 될까? 그 넓이를 이 넓이가 진짜 얘인지 증명하는 방법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해서 대학교 때는 FTC라고 배워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FTC.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 이렇게. 그거를 지금부터 알려주고자 해요. 이게 교과서에 있어. 용어는 그렇게 안 나와있지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해. 이거 하고 10분 쉴게. 봐봐. 잘 들어. X축 Y축 봐봐. 한 번만 이해하면 돼.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대. 예를 들어서 얘가 y 이퀄 fx래. 그때 x 이퀄 a, x 이퀄 b까지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가 진짜 그 정적분과 똑같은지를 보려고 해. 근데 나는 좀 유별나요. 그러니까 좀 살짝
별난 놈이야 나는. 그래서 여기를 B를 안 두고 난 X라 둘게 그냥. 다시 여기를 뭐라 둔다고? X. 왜 X라 두냐면 얘가 변할 거야. 그러면 얘랑 얘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요 놈을 내가 SX라 할게요. 이 부분의 넓이를 뭐라 그런다고? SX. 그때 저 SX가 변할 건데 왜? X가 변수니까. 어디까지 변할 거냐면 봐봐. 여기까지 변할 거야. 봐봐. 이만큼 변했다고 해볼게. 이만큼. 그러니까 이 부분의 넓이가 이만큼 늘어난 거야. 그럼 늘어난 부분의 넓이가 여기죠. 그럼 늘어난 넓이의 변화량을 이 부분의 넓이를 델타 SX라 할게. 변한 넓이의 양. 델타 XX. 이 부분의 넓이가 뭐라고? 델타 XX. 근데 봐봐. 이 델타 SX는 이 점을 끝점으로 하는 직사각형. 요 부분. 이 점을 끝으로 하는 직사각형. 이 부분 사이에 있지. 델타 SX가. 그러니까 이 부분, 이 직사각형 넓이보단 작고 얘가 이 직사각형 넓이보단 뭐해? 얘가? 더 크죠? 그러면 델타 XX는 저 두 직사각형 사이에 있는데 첫 번째 이 직사각형 넓이부터 구해볼게. 작은 직사각형, 얘보다 작은 거. 그럼 이 길이를 얘들아 나는 스몰 m이라 할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뭐라 한다고? 스몰 a, m.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라지 m이라 할게요. 그리고 이 직사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이 부분이죠. 이 길이. 근데 이 길이는 넓이가 이만큼 변했으니까 그 변한 길이를 델타 x라 할게. x의 변화량 델타 x. x에서 이만큼 변했다고. 델타 x만큼. 돼? 그럼 봐봐. 그럼 이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m 곱하기 델타 x죠. 그러니까 델타 x는 m 곱하기 델타 x보다 크다고. 동의하니? 또 하나, 이 부분 넓이보단 작으니까 얘 넓이는 라지 m 곱하기 델타 x죠. 걔보단 작지? 여기서 따라올 만해? 그리고 양변을 델타 x로 나눌 거야. 양변을 뭐로 나눈다고? 델타 x.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맞지? 그리고 봐봐. 내가 지금부터 여기서 작동시킬 원리는 샌드위치 정리예요. 너희 샌드위치 정리 알아? 부등식의 양변에 리미트를 붙이면 여기에 뭐가 생긴다고? 등호. 그러니까 부등식의 양변에 리미트를 붙일 건데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이 델타 x를 0으로 가까이 보낼 거예요. 다시 델타 x를 어디로 보낸다고? 0으로. 그러니까 이 사이를 졸라 줄일 거라고. 그러니까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이렇게 붙일 거라고. 그때 리미트 양 끝점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건데 봐봐. 얘는요.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가면 이 m의 길이는 이 길이로 가까이 가지. 지금 델타 x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이 길이가 계속 이렇게 이 간격이 거의 0으로 가까이 가니까 이 길이로 딱 가까이 갈 거 아니야 얘가. 근데 그 길이가 이 점에서의 무슨 좌표랑 같아? y좌표. 그게 뭐야? fx지. 맞아요? 그리고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가면 얘도 얼마일까? fx인 거 보여? 왜냐면 이 길이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니까, 여길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이 m 길이도 여길로. m은 그냥 요 점으로 그냥 이 길이로 고정돼 있겠지. 그러니까 얘도 fx라고. 그럼 따라서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부등식의 양변에 리미트를 붙였더니 그 값이 어떻게 돼? 그 큰 값이 같아. 그럼 뭐가 생겨? 등호가 생기면서 이 가운데에 리미트 붙인 값도 얼마야? 시작.
fx야. 얘가 뭐라고? fx라고. 근데 봐봐. 너 이거 기억나? 미분계수 정의 어떻게 내렸어? 미분계수 정의? x 증분분의 y 증분으로 내렸지? 그거의 극한값으로 계산했죠? 그러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가 x 증분분의 y 증분, 얘가 평균 변화율인데 델타 x를 0으로 가까이 보냈더니 얘가 이렇게 바뀌지 않았니? dy dx? 맞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순간 변화율로 바뀌었잖아요. 미분계수 정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원함을 보면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얘가 뭐로 바뀌어? dx로 바뀌고 얘가 델타가 뭐로 바뀌어? d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d dx sx가 fx예요. 그러니까 sx를 미분했더니 뭐가 된다는 얘기야? fx. 그러니까 sx는 fx의 한 부정적분이죠. 아니 s 프라임 x가 fx니까 라지 sx를 미분했더니 fx가 되는 거니까 sx는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잖아. 그럼 봐봐. 얘가 fx잖아 지금. 봐봐. 그럼 인테그랄. 봐봐. a부터 x까지 ft dt. 얘 한번 구해볼게. 그러니까 얘 구해보겠다고. 얘. a부터 x까지. 근데 a부터 x까지 fx dx 쓰면 얘랑 같을 거 아니야, 변수가. 근데 정적분은 적분 변수로부터 자유롭지. 그러니까 x 대신 t 써도 상관없죠. 그럼 얘는 ft의 부정적분을 찾은 다음에 거기다 윗끝 대입한 거 마이너스 아래끝 대입한 거로 찾으면 되죠. 그게 값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sx-sag. 요 놈이잖아. fx의 부정적분이 라지 sx라고 앞에 밝혔잖아. 근데 봐봐. 얘는 0이다. 왠 줄 알아? sa는 내가 지금 sx를 뭐로 잡았어? a와 x 사이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죠. 근데 sa는 x가 a가 되니까 이게 되는 거잖아. 얘는 넓이가 뭐야? 빵이죠. 그래서 sa가 0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0이라고. 그래서 sx는 얘랑 같아요. 잘 쓸게. 얘랑 같다고. 근데 여기다 x 대신 b를 넣으면 우와, 이렇게 되네? 그 t 대신 x를 쓸 수도 있죠? 아,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의 의미는 fx가 0보다 크나 같을 때 fx와 x equal a 그리고 x equal b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야. 이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야. 증명 끝. 그러니까 얘가 지금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 의미 자체가 y equal fx라는 그래프와 x equal a, x equal b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의미하잖아. 근데 얘가 원래는 리미트 시그마로 정의가 돼. 그러니까 얘가 왜 넓이인지를 완벽히 이해하려면 아까 그 증명은 좀 약간 간접적인 증명 느낌이고 저걸 완벽히 이해하려면 구분구적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졸라 잘게 쪼개서 더한다. 근데 그거는 선택 미적분 과정이라서 사실은 그냥 이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 왜 웃어 날 보고? 민재는 왜 이렇게 좋아해? 그러니까 딱 이 정도만.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시 민재야, 네? fx가 뭐 하면? 얘가 뭘 의미한다고? 넓이.
근데 난 이걸 이해했으면 좋겠어. 봐봐. 잘 들어봐. 이 아이디어가, 지금 이 설명하는 아이디어가 킬러 문제 너무 많이 쓰여. 이번 9월 모의평가 15번 문제도 이 아이디어야. 사실은 잘 봐. 이 fx가요. 봐봐. 중요. 너의 1등급 가려면 이거 되게 중요. 야, fx가 이거야. x equal a, x equal b. x축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얘가 요 놈이잖아? 근데 얘는 있잖아, 사실은. a와 b 사이에 있는 임의의 실수 x에 대한 y 값이죠, 얘가. 그러니까 fx, x일 때 y 값이 fx인데 그 fx가 사실은 도형의 입장, 기하 입장에서 보면 얘가 길이에요. 다시 이 fx가 뭐라고? 그러니까 선분의 길이라고. 길이를 a부터 b까지 적분하면 넓이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다시 길이를 적분, 쌓으면, 길이를 a부터 b까지 졸라 쌓으면 이 부분의 넓이랑 같아진다고. 그래서 전제 조건이 얘가 양수한 조건이 그래서 들어가는 거야. 길이를 적분하면 넓이가 된다. 따라해봐. 길이를 적분하면 넓이가 된다. 개중. 그러니까 길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음수값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음수면 얘가 넓이로서 작동을 할까? 아니야. 얘가 넓이로서 의미를 가지려면 얘가 항상 양수여야 돼요. 이 길이를 적분해야 넓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봐봐. 지금처럼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즉 x축 위에 있으면 저게 넓이가 되는데, 만약에 x축 아래에 있잖아요? 뭐가? y equal fx가 이렇게? 그때 x equal a부터 x equal b까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해. 그럼 이렇게 구하면 안 돼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건 안 돼. 왜 안 되냐면 이때 fx는 a와 b 사이에 있는 x에 대한 y 값인데 그 y 값은 x축 아래에 있으니까 음수야, 양수야? 음수야. 그러니까 길이가 음수가 될 수 있니? 안 되지. 그럼 얘가 넓이로서 의미를 가지려면 여기에 뭐 붙여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그래야 마이너스 fx가 길이로서 작동을 하고 그 길이를 a부터 b까지 싹 다 적분하면 넓이가 되죠. 아, 그러니까 x축 아랫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그 fx식에다가 뭘 붙여야 된다고? 전체 마이너스. 그 fx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으면 마이너스 안 붙이고 그대로 적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어떤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이게 y는 fx야. 잘 봐. 여기 a, 여기 b, 여기 c래요. 그때 이 부분,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를 적분하면 되는 게 아니야. 왜? 그 사이에는 a와 c 사이에는 x축 아랫부분이 존재하죠. 그럼 얘를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야. 얘 넓이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는 fx 위에 있죠. 아니, x축 위에 있죠, 그래프가. 그래서 a부터 b까지 fx를 그대로 적분하시고 더하기 이 부분의 넓이는 그래프가 x축 아래쪽에 있으니까 인테그랄 b부터 c까지는 마이너스 붙인 마이너스 fx를 적분해야 돼요. 그래야 넓이가 돼. 그리고 이 마이너스는 적분기호 바깥으로 보낼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가 넓이에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빼기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fx dx가 넓이가 된다고. 됨?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많이 틀리고 서술형에서 막 피똥 싸고 그러는 부분이 정적분을 대충 알고 넓이로 들어가면 이 부호 때문에 틀려요. 그냥 적분하고 있다고. 아니면 정적분을 구하라고 하는데 쌤! 그래프 그려보니까 x축 아래쪽에 있는 줄 알았는데요? 그래프가? 그럼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정적분 값을 구하시오랑 넓이를 구하시오랑 다른 말이야.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 왜? 정적분을 구하시오 그러면 양수, 음수 0 다 돼. 맞지? 근데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무조건 양수값이죠. 또는 넓이가 없으면 0이거나. 넓이는 음수값이 될 수가 없어. 맞지?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넓이를 구하는 건지 정적분을 구하는 건지. 그냥 단순 정적분 계산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냥 적분하면 돼. A부터 C까지. 근데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뭐를 그려야 될까?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래프. 그래야 X축 아랫부분이 어딘지를, 이쪽이 어딘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넓이 구하기 필수 1번 갈게요. 곡선이 있는데 y는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2x래. 그럼 얘는 3차함수네. 이 곡선과 3차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저 3차함수 그래프 뭐 해야 돼?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려야 돼. 근데 쟤 꼭 미분할 필요 있을까? 없지. 다함수의 교점으로 그냥 그릴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얘 인수분해가 완벽히 되잖아. 일단 x로 끌어내. 그리고 얘 또 인수분해 되지.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x값이 0, 1, 2죠. 그게 함수에서는 무슨 절편이야? x절편이고, x절편이 0과 1과 2 연속된 정수잖아? 그럼 변곡점 x좌표가 얼마란 얘기야? 1인 것도 보이니?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잖아, fx가. 3차 함수가. 이 길이 같잖아. 한 칸 한 칸. 그럼 얘가 무슨 점이야? 변곡점이죠.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 함수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 같은 거죠. 됐지? 그때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 넓이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근데 애초에 이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 함수니까 뭐가 3차가 이 넓이 어떨 것 같아? 같아요. 점대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점에 대해서 180도 회전시키면, 즉 점대칭하면 얘랑 겹쳐져요. 얘랑. 그래서 요 3차 함수의 넓이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나눠서 할 필요 없이 그냥 0부터 1까지 이 3차를 적분한 다음에 몇 배 하면 답이야? 2배 하면 답이야. 이런 것도 볼 줄 알아야 돼. 됐지? 그래서 얘를 적분하면 돼요. 얘 적분해봐. 어떻게 돼? 4분의 x 4제곱 마이너스 그치 x 3x x제곱 무슨 소리니? 깜짝이야. 0부터 1까지. 그럼 윗끝 대입 마이너스 아래끝 대입 얼마니? 4분의 1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4분의 1 곱하기 2네? 그럼 얼마 답? 2분의 1. 그래서 넓이가 2분의 1이야. 그럼 내가 이것도 물어볼게. 얘 정적분 값이 얼마야? 이 부분? 얼마야? 정적분 값.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4분의 1이라고 하면 안 돼. 이 정적분 값. 여기 정적분 값은 얼마 있어? 4분의 1. 여기는? 차이점 알겠지?
얘 넓이는 얼마야? 정구적분 값은? 그렇게 가는 거야? 네. 알겠지? 왜? 아니 어. 제가 4분의 1이라는데 쌤이 4분의 1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어. 근데 태희가 진짜 안 봐서 다행이다 표정을. 어쨌든 답은 입니다. 됐죠? 아 그리고 이거 하나 알아도 나 진짜 이거 알아두면 좋아서 3차함수의 변곡점의 x좌표를 한 번에 구하는 방법은 마이너스 3a분의 b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변곡 3차함수식이 y콜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일 때 무조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변곡점 x좌표. 그래서 변곡점 x좌표 여기서 한 번에 구해봐. 마이너스 3 곱하기 1분의 마이너스 3 얼마 나와? 1 나오지. 그렇게 체크하고 들어가셔도 돼. 됐지? 알아두세요. 그리고 326번인데요. 326쪽인데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에 아마 2번 풀다가 끝날 것 같긴 한데 봐봐. 넓이에 관련된 특수 공식이 있어. 정말 많아. 찾아보면 진짜 많아. 6분의 공식, 12분의 공식부터 시작해서 24분의 공식, 30분의 공식, 36분의 공식, 심지어 40분의 공식도 있어. 넓이를 한 번에 계산하는 방법. 이 공식도 있어요, 여기. 한 번에 적분하지 않고 한 번에 구하는 거. 근데 그거는 난 그렇게 생각해. 저거는 의미가 없다 생각해. 나는 그걸 다 외워봤자 너희들이 수학 점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근데 교과서에서는 없지만 많이들 알려져 있는 그런 특수한 넓이에 대한 공식들 중에서 꼭 알아야 될 공식 두 가지는 있어. 그게 하나는 6분의 공식하고 하나는 12분의 공식이에요. 6분의 공식은 2차와 직선 또는 2차와 2차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쓰는 거고, 12분의 공식은 3차와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근데 6분의 공식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잘 봐. 이거 한 번만 증명할게. 졸지 말고 봐. 한 번만 증명할게. 한 번만. 이제 이것 말고 더 이상 증명 안 해. 얘들아, 2차 함수 있다 생각해봐. 2차 함수. 아래로 볼칸 2차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 그리고 얘를 뚫고 지나가는 직선. 길이가 양수인 직선이 있다 할게. 그때 이 직선을 y 콜 mx 더하기 n이라고 하고, 이 2차 함수 y 콜 fx라고 하면 최고차의 수 a로 두고 fx는 a가 양수일 때 이렇게 그려지죠. m도 양수야. 그때 2차와 직선에 만나는 좀 교점이 있는데요. 그 교점의 x좌표를 하나는 나를 알파로 두고 하나는 베타라고 할게. 그러면 fx식을 추론할 수 있지. 교점 추론으로. 여기서 1차의 교점, 1차의 교점을 갖잖아. 그러면 fx는 잘 들어. 이렇게 식을 작성할 수 있다. 최고차의 개수 a 곱하기 1차 1차니까 x-알파 x- 베타 이렇게 쓸 수 있지. 그 다음에 그 1차의 교점은 x축과의 교점이 아니라 이 직선 mx 더하기 n과의 교점이니까 여기다 뒤에다 뭘 더해주면 돼? mx 더하기 n. 맞지? 그때 뭘 구할 거냐면 이 부분 2차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거야. 그러면 얘를 구하는 방법은 이거 안 알려줬네. 직선에서 2차 빼면 되거든. 이거 하자. 야, 봐봐. 잘 봐. 야, 잠깐만. 야, fx하고 a와 b 사이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요 놈이지. 얘 넓이인 이유가 길이를 적분해서 그렇잖아.
그러니까 길이를 적분하면 넓이가 나오는데 만약에 곡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봐봐. y 콜 fx가 이렇게 있고 y 콜 gx가 이렇게 있어. 그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a부터 b까지 이 부분 얘 어떻게 구할까? 생각해봐. 길이를 적분하면 넓이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일단 fx의 넓이에서 gx의 넓이 빼주면 되지. 근데 그걸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얘 x 있다 치면 fx는 이 길이잖아. gx는 이 길이잖아. 그럼 f에서 g를 뺀 fx-gx는 이 길이죠. 그럼 이 길이를 a부터 b까지 적분하면 요 두 곡선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fx 빼기 gx를 a부터 b까지 적분하면 이 부분의 넓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뭐 하면 돼? 빼서 적분하면 돼. 이게요, x축이 여기 있던, x축이 여기 있던, x축이 여기 맨 위에 있던 무조건 성립해, 빼기는. 왜냐면 x축이 위에 있다 생각해봐. 그러면 fx가 이 길이고 gx가 이 길이일 거 아니야? 그럼 f 빼기 g는 양수값이겠지. 얘가 음의 절대값이 더 크잖아, 얘보다. 음의 절대값이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양수잖아.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2 빼봐. 플러스 9 나오지? 그러니까 x축이 여기 있던 여기 있던 여기 있던 상관없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그냥 위의 식 마이너스 아래 식을 적분하면 돼. 됐지? 다시 여기로. 이 부분의 넓이 구하려고. 그럼 곡선과 직선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지. 그럼 위의 식 마이너스 아래 식? 위의 식 마이너스 아래 식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면 돼? 알파부터 베타.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하면 되는데 이거 마이너스 이거니까 얘가 어떻게 돼? 사라지고 뭐만 남아? 마이너스 a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남지. 걔를 적분하면 얘가 넓이잖아요? 이게 넓이? 근데 마이너스 a는 변수 아닌 상수니까 인테그랄 밖으로 빼내자고 이렇게. 응. 그러면 얘 하나만 남는데 얘를 전개해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x 더하기 알파 베타 dx 이렇게 되지. 한 번만 할 거야. 한 번만 좀 봐봐. 응. 한 번만 할 거야. 그럼 얘를 적분하면 되거든요. 와 미칠 것 같긴 한데 한 번만 하자. 응. 얘 어떻게 돼? 3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의 x죠. 그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파부터 베타까지. 근데 이렇게 할 거야. 봐봐. 마이너스 a는 그래도 냅두고 어차피 위 끝 대입해서 아래 끝 대입 뺄 거지. 그럼 3분의 베타 제곱에서 3분의 알파 제곱, 세제곱을 뺄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니? 3분의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얘도 마찬가지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더하기 얘도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로 묶으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죠. 근데 여기서도 베타 마이너스 알파, 여기서도 베타 마이너스 알파, 여기서도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뭐가 있어? 들어있지. 그럼 걔네를 다 빼볼까? 다 빼보자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빼보면 마이너스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야 봐봐. 나도 괴로워요.
빼보면 얘 뭐만 남을까? 얘 인수분해하면 3분의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제곱 남지. 얘는 베타 더하기 알파 곱하 알파, 그치. 마이너스 2배 돼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뭐? 제곱. 걔 정리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이건 뺐으니까 뭐만 남아? 그치, 알파 베타. 이렇게 남잖아. 이렇게 되네. 그 다음에 얘를 한 번만 해. 봐줘. 미안해. 그래야 볼 거 아니야. 봐줘. 내가 이러고 싶겠냐? 빨리 봐줘. 그럼 얘 무슨 분하면 돼? 그치, 6분의. 잘한다. 그 누구도 말 안 했지만 내가 그냥 말했어요. 그럼 얘 분모 문제 알려고 하면 돼. 2. 그럼 2베타 제곱 2알파 제곱이지. 얘는 분모 문제 알려고 하면 돼. 그럼 3알파 제곱 더하기 3베타 제곱인데 뭐가 있어? 그럼 2 빼기 3, 3이니까 빼기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근데 빼기 베타 제곱은 왕따 시키고 싶잖아, 얘. 그러니까 좀 뒤로 보자. 뒤로 보내자. 이렇게. 그리고 봐봐. 얘 2알파 베타 되지. 얘는 마이너스 6알파 베타지. 2알파 마이너스 6알파니까 뭐야? 마이너스 4알파 베타? 근데 얘 6분의 통분하면 6알파 베타니까 얼마야? 2알파 베타 이렇게 되지. 따라 얼마네? 근데 가시가 있잖아. 생선에 가시 있는 상태로 먹으면 기분 잡치잖아요. 가시를 빼. 이렇게. 그럼 얘가 뭐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지. 근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뭐해? 같지. 그럼 따라서 결론. 다 왔어. 야, 원메이어 트러퍼이 매매매. 야,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뭐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곱하기 뭐야? A야.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곱하기 뭐라고? A. A는 뭐였어? 2차의 최고차의 개수. 알파 베타는 뭐였어? 2차와 직선의 교점의 x좌표. 그러니까 이제 안 해, 더 이상. 3차 점선도 안 해줄 거야. 그냥 외워. 더 하면 너 미치겠지. 그래서 안 할 거야. 중요하지 않아요. 이분의 넓이는 뭐라고?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곱하기. 이걸 외워야 돼. 이게 6분의 첫 번째 6분의 공식이야.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곱하기 뭐라고? A. 근데 이 A는 얘들아 음수일 수도 있지 사실. 근데 양수라고 가정한 거잖아. 근데 음수가 되면 되니? 넓인데 안 되지. 그래서 절대값 A로 외워야 돼. 근데 이거를 그냥 무작정 외우면 기억이 남겠니? 그래서 나는 생김새를 기억하라고 나는 6분의 공식 그래요. 따라해봐. 6분의 공식. 6분의 공식. 6분의 공식인데 그러니까 6분의로 시작해. 6분의 6. 근데 여기 지수 3이 있지. 3 세제곱. 얘는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어. 야, 2차를 적분하면 뭐야? 3차지. 그래서 세제곱이야. 근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교점의 x좌표의 차이죠. 그러니까 6분의 x좌표의 차이의 세제곱 곱하기 최고차항의 개수. 2차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무슨 값? 절대값 씌운 거랑 같아. 6분의 공식. 3 왜 나왔다고? 2차를 적분했으니까. 차이는 뭐라고? 나와 너의 차이가 아니라 교점 x좌표의 차이 곱하기 2차의 최고차항의 개수. 야, 이게 얼마나 개깡패냐면 봐봐. 야야야, 이게 x축이어도 된다? 그 직선이 x축이어도 된다고. 얘가 0과 3이잖아? 얘 fx가 2x 제곱 이렇게 시작하잖아?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적분을 안 해도 돼. 그냥 6분의 교점 2차와
직선 x축과의 교점 3과 0의 차이 얼마야? 3. 3의 몇 제곱? 세제곱 곱하기 절대값 최고 차이의 개수. 이게 답이야. 그럼 6분의 27 곱하기 2니까 3분의 27 9죠. 이렇게. 됐지? 그리고 또 하나. 2차 함수 무슨 점이 있어? 꼭지점. 꼭지점을 기준으로 가르면 2분의 2분 넓이 어떨까? 같아. 주하고 대칭이랑. 그럼 시작할게요. 필수 2번. 이거 하나 풀기 위해서 이걸 설명했습니다. 아직 12분의 공식 안 나왔다. 몇 시? 금방 가네, 시간. 필수 2번. 곡선이 있대요. y 콜 x제곱 플러스 4x. 얘와 x축 및 두 직선 x 이퀄 마이너스 2, x 이퀄 0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래. 그럼 넓이니까 얘 그래프 그려야 돼.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하고 x 절편이 발생하죠. 마이너스 4와 어디? 0. 이거 이제 보이지? 그때 이 요놈과 x축 그리고 x 이퀄 마이너스 2 그리고 x 이퀄 0은 여기 있잖아? 마이너스 2는 얘랑의 중점에 있죠. 그러니까 무슨 점의 x좌표랑 같아? 마이너스 2가? 2차 함수의 꼭지점 x좌표. 그때 이 부분의 넓이 구하래. 그럼 저 부분의 넓이는 2차와 직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몇 분의 1이야?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적분 안 해도 돼. 그럼 6분의 공식 쓰자. 6분의 공식. 미친놈이다 진짜. 뭐 했냐 나 방금? 와 진짜 6분의 교점 x좌표의 차이 64지? 곱하기 최고차의 개수의 절대값 1? 쓰나 마나? 2분의 1이지? 얘랑 약분해야지. 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알겠지? 얘랑 하면 큰일 나. 이건 신개념이야. 32. 또 약분돼? 얼마? 3분의? 3분의 16. 이렇게. 됐지? 아마 넓이. 그럼 얘 정적분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6이겠지? 2분의 1 했잖아. 너도 나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알겠지? 나는 되지만 너희들은 안 돼요? 나는 실수해도 되지만 너희는 안 돼. 시험장에서 한 번 실수하면 끝이잖아. 3분의 16.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6. 여기까지 질문. 괜찮아요? 이 2차와 직선이었지. 2차와 직선. 이제 뭐도 있을까? 2차와 2차. 2차와 2차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러니까 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를, 이건 너무 쉬워. 최고차의 개수를 A라고 할게요. 이 밑에 있는 2차 함수를, 위로 블록한 2차 함수, 최고차의 개수를 B라 할게요. 그 두 2차의 교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 할게. 그럼 이 부분의 넓이도 2차가 들어가니까 무조건 6분의야. 2차랑 연관지으면 무조건 6분의로 시작해요. 얘 넓이는 6분의 똑같아. 두 교점의 x좌표의 차이의 몇 제곱일까? 세제곱. 왜 2차를 적분하면 뭐니까? 3차. 거기다 곱해주면 되는데 이때는 2창의 개수가 몇 개 튀어나와? 2개. 그래서 두 2창의 개수의 차이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2창의 개수의 빼기의 절대값 씌운 거. 차이죠? 이렇게 돼. 무조건이야, 무조건. 2차와 2차 또는 2차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6분의로 시작하고 분자는 차이의 세제곱은 똑같은데 2차가 하나 있을 땐 최고 차이의 개수 하나만 써주면 돼. 절대값 씌우고. 2차가 두 개 있을 땐 최고 차이의 개수의 차이의 절대값을 곱해주면 된다. 끝! 그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이의 세제곱이라고 내가. 그러니까 그 음수를 세제곱하면 계속 음수인 거 아니에요? 아니 차이는 음수가 나올 수 없잖아. 수학에서 말하는 차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야 무조건. 근데 문제 풀 때 그걸 모르고 하면은 그거는 뭐 본인 개인의 역량이죠 뭐. 실수지 그거는. 그래서 뭘 구해야 돼? 좋은 질문. 교점 x좌표 찾아야 돼. 여기서 방정식 까딱 하나 잘못 풀잖아요. 재밌어져. 그래서 잘 구해야 돼. 좋은 질문. 뭐가 더 큰지 작은지를 알아야 돼요. 6분의 공식 끝! 무슨 공식도 있을까? 마지막 12분의 공식. 따라해봐. 12분의 공식. 12분의 공식 12분의 공식은 3차와 접선이야.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 3차와 접선. 접해. 근데 이 접선이 x축일 수도 있어. 여기 끌어내릴 수도 있잖아. 아까 2차와 직선 알죠? 2차와 x축일 수도 있어. 그럼 2분의 넓이. 3차와 접선을 줄여서 2분의 넓이. 그때 3차와 직선의 교점의 x좌표를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라고 한다면 2분의 넓이는 12분의 이렇게 시작해. 12분의. 그리고 얘들아 몇 차가 등장해? 3차를 적분하면 그래서 분자에 몇 제곱이 등장할까? 4제곱이 등장해요. 그리고 여기는 똑같아. 교점의 x좌표의 차이의 4제곱 곱하기 뭘 쓸까? 이 fx, 얘 3차 함수를 fx라고 하고 최고 차이 계수를 a라고 하면 뭘 곱하면 될까? 아야 알잖아. 절대값 a. 됐지? 최고 차이 계수의 절대값. 끝! 12분의 공식. 분모에 12가 들어가고 분자는 지수가 다 왜? 3차를 적분하면 4차가 되니까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가는 최고 차이 계수의 절대값을 씌워야 돼. 3차. 끝. 물론 이거 말고 너희들 이제 만약에 호심 있는 사람들 한번 찾아봐. 이거 진짜 많아. 24분의 공식, 30분의 공식 이런 것도 있어요. 40분의 공식도 있고. 근데 그거는 외울 필요 없어. 외우지 마. 딱 저거 3개만 알고면 돼. 큰 틀에서는 2개지. 2차와 직선. 3개구나. 2차와 2차. 3차와 접선. 저거만 알면 돼. 왜? 이렇게 알면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